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중순 하락한 부산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 불경기로부터 서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 가운데 현재 부산 지역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 가격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봅니다. 오늘 말씀에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6월 이후에 부산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이제 집값이 20%에서 30% 정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일부 지역에는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이제 통계조사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작년 2022년 6월 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남구라든지 수영구, 해운대구에서는 14개월 만에 집값 하락하던 것이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로 전환이 됐지만 부산 전체로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0.03%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남구, 수영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추세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세가는 어떻습니까? 네, 전세도 매매 시장하고 지금 비슷한 네. 이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남구, 수영구, 그리고 이제 매매에서는 좀 다른 강서구에서 전세 시장이 이제 지금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도 매매에 이어서 이제 마이너스 0.05%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의 현재까지는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집값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매매 가격보다는 이제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세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산 전역이 다 상승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제 한계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또 지역별로도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하고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상승세를 주도한 이 지역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앞에 이제 3개구 정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주거 선호도가 이제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제 1년 동안 한 30% 정도 집값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급매물들은 이제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호가가 지금 이제 연초보다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오른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자체 조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매수 추천 점수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은 이제 이미 바닥을 지나가지고 매수 추천 점수가 52점 단계이기 때문에 집을 살지를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지는 게 52점 정도면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이렇게 이제 하기 이전에 이제 좀 어느 지역을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좋을지 좀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62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장군은 향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매매 가격 대비해서 이제 전세 비율도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수를 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국적인 매매가와 또 전세 가격 추이가 비슷한지도 궁금한데 또 부산만 두드러진 상황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과 비교해서는 회복세가 좀 느린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이제 통계에서 보면은 서울이라든지 경기, 인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이미 이제 전체 지역이 이제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0.14%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0.12%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은 현재 가격이 이제 조금 더 부산보다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부산이라든지 광주를 제외하고 대전이라든지 울산, 대구는 지금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회복세가 느린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이 회복이 좀 느린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회복이 느린 편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가장 큰 원인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그 부산의 집값이 하락을 한 시기가 2022년 이제 6월 이후부터 해서 부산은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미 이제 하락세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부산은 아직까지도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하방에 대한 여력이 조금은 더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신축이나 또 선호단지 중심으로도 거래 양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청약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완연하게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청약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1분기라든지 2분기에 미분양이 나섰던 아파트 현장들이 3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갑자기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뭐 다른 주변 지역들과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담이 지금은 이제 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남구 이제 대형 DIL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2,300만 원을 이제 기록을 했지만 모두 이제 완판이 되면서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분양 단지가 좀 빠르게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위치나 또 뭐 전망에 따라서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준비해 볼 만한 청약 시장은 그럼 부산에서는 어떤 지역으로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앞으로도 이제 올해 분양 대기 물량이 한 10,000세대에서 12,000여 세대가 이제 네.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좀 고루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몰려져 있는 지역이 이제 남구, 그리고 이제 강서구의 에코델타 시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남구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이 분양이 계속적인 이제 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이제 기대도 이제 좀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이제 한 8천여 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을 했지만 이제 신규 택지 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많은 청약 수요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주택 가격 변화와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매매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네. 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제 수요가 그만큼 이제 네.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러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집값이 또 늘어나는 형태를 이제 네. 보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올 연초 같은 경우에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한 이제 뭐 1,200건에서 1,300건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건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네. 1,000건 정도 늘어났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도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회복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는 집값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대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네. 2,500건 이하가 되면은 집값이 하락을 하는 경향이 보였고요. 네. 그래서 2,500건에서 3,000건 정도가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집값이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보이는 거래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진 그렇게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뭐 5월보다는 이제 6월 달 거래량이 한 1,700건 정도 네네. 오히려 또 줄었습니다. 아, 시장이 네.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또 거래가 이제 침체인 상황이고 네. 또 이제 7, 8월 달 이제 또 이 비수기를 겪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래가 이제 소폭 줄었는데요. 지금 가을 이사철이 되면은 다시 2,500건을 이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은 안 하겠지만 추가 하락도 나타나지 않을 걸로 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가격 변동에 예민한 건 아무래도 매수와 매도를 기다렸던 수요자와 또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기다렸던 부산 지역민들의 실제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회복하는 것은 뭐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1년간 집값이 20, 30%를 하락을 한 것은 거의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하락폭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집을 이제 고점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이제 3억에서 4억 원 정도 1년 만에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물가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2배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도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또 이제 2배 가량 오르기 때문에 네.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격 회복에 대한 신호는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나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이제 계속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좀 낮아져야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격 회복이 좀 일어나면서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고금리의 상황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집값은 상승세인데 이게 땅값은 또 다소 내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상황이 어떤지 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볼 때 아파트라든지 이제 주거용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파트가 거래가 되더라도 아파트에 딸려져 있는 토지도 같이 거래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토지 거래량도 이제 자연스럽게 동반 하락을 할 네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 주택 시장이 위축이 되면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또 외곽에 있는 땅값까지도 이제 떨어지는 이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이 침체를 보이게 되면 새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 주택 공급 사업자들의 토지 매수세가 이제 상당히 많이 급감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량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토지 거래량이라든지 가격도 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이 이제 하락했지만 또 이제 대출 이자가 크게 오르면서 네. 임대 수익률 자체도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거래가 침체되는 것이 네. 전반적인 이제 토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현재 이러한 기세가 반짝하다가 말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상승세로 당분간 이어질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소폭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추가 네.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부산의 입주 물량이 한 18,000여 세대가 지금 이제 입주를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부산 전역의 입주 물량이 15,000여 세대 정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서서히 회복이 되다가 하반기가 되면은 집값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좀 어렵고, 하지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 미분양 시장에는 이번 상승세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제 미분양은 자연스럽게 감소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부산의 미분양이 이제 3,1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아파트만 따졌을 때 이제 3,100세대인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미분양 물량이 3천 세대를 넘어갈 경우에는 시장에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네. 현재와 같은 이제 3천 세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영향은 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또 분양이 되는 이러한 추세를 이제 살펴보면은 미분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이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분양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 가격과 비교해서 분양 가격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또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추가 상승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상승세가 감지되기는 했지만 이게 3, 4년 전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만큼 가격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산 집값은 2022년 이제 1분기가 가장 높았던 가격이라고 할 수가 네, 있고요. 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한 4억 정도 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이제 4억을 이제 단기간에 회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은 좀 상당히 걸릴 그렇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준금리 자체가 네. 2%대 정도까지는 이제 음,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 네. 이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공급 물량이 이제 또 내후년에는 이제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하고 이제 맞물리게 되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모처럼 활기를 띠는 부동산 시장 경기에 이 시기를 기다려온 분들의 기대도 큽니다. 앞으로 어떤 정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 제안해 주시죠. 네,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시그널을 이제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세 가격이라고 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전세 그래서 가격.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동부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제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야지만 이제 집값 상승에 네, 대한 그렇죠. 시그널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은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분양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양을 했는데 계속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도 집을 마련하는 것을 이제 보류를 하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청약 수요가 계속 몰리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는 분들에게 지금 시기에 주의사항이나 뭐 당부할 내용도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이 하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를 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원하는 지역이 이제 있을 테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시기를 살펴보고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을 네. 한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제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또 전세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또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 오피스텔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주거 형태에서 전세를 구할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에 대한 이제 납세 정보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과 전망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하락세지만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거나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대표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선행 지수인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이 반등할 여지가 생긴 셈인데요. 주택 매수 매도에는 기회지만 고금리와 물량 폭탄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